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측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국제규약 침해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 뒤 2달여 만에 한국 정부가 답변을 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과 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내용이 중심인데, 국제인권단체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의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조치로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북한 정권 옹호를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북전단 금지법 논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은 터무니없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정치적 목적이 한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일 B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인의 기본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피하고자 할 수 있는 말은 뭐든지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직 인권 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정권 중 하나인 북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특별 보고관들은 지난 4월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에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만 가하고 있고 표현의 수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서한에 대해 대북전단 금지법처럼 특정 행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타당한 제약의 범위도 훨씬 넘어서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려는 외부 단체들을 맹렬히 비난해온 김정은과 그 여동생의 분노를 달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통과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는 데 진지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금지책을 통과시키거나 집행하기보다 현행법을 활용해 사례별, 사건별 기준으로 규제하는 접근법을 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억압적 체제와 인권 유린,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실태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온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들어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Respecting human rights and maintaining at least some following towards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But it seems that he's forgotten all that as well. 로버트슨 부국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사주간지 타임지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을 솔직하고 국제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한 성명에서도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할 인물인데 어쩐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한국민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을 간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활동하는 나라가 19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190여 개 나라에 대한 인신매매 보고서입니다.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정리한 이 보고서에는 북한 출신 해외 노동자들이 활동 중인 나라 19곳과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9년 12월까지 기존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했지만 여전히 이들 나라들의 북한 노동자가 남아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세네갈과 앙골라, 모잠비크, 적도기니 등 아프리카 9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5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북한 노동자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인신매매범들이 탈북민 여성들을 농업 분야와 가정,
공장 등의 강제 노동자로 투입하거나 나이트클럽과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있고, 러시아에는 지난 1년 내내 북한 주민들이 입국했으며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노동활동에 나선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 정권이 해당 국가에서 자국민을 강제로 노동 현장에 투입했을 수 있다는 문구를 달아 사실상 북한 노동자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12일 대량 학살과 잔혹행위 방지법 보고서도 공개하면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다른 제재 관련 조치와 더불어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강제 노동을 다른 여러 나라에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4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다른 협력국들에게도 제재 제도를 채택하도록 권고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8년 미국 의회가 채택한 엘리 위젤 대량 학살과 잔혹 행위 방지법에 의거해 매년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올해 보고서에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와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대량 학살 범죄가 발생한 중국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습니다. These places represent some of the toughest foreign policy challenges on our agenda, and we'll keep working toward resolutions that reflect our commitment to human rights and democratic values. 블링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면서 외교와 해외 원조, 조사, 금융 등 여러 도구를 활용해 전 세계 인권 문제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또다시 식량 부족국으로 지정하고 약 86만 톤의 부족분을 수입이나 원조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혹독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42%에 해당하는 1,09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려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또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하면서 대다수 인구가 적은 양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한 여파 등 경제적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가 더 취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사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약 86만 톤으로 추산하면서 이 부족분이 수입이나 식량 원조 등으로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계획 등 5개 주요 유엔 기구는 12일 발표한 2021 세계 식량안보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 전체 인구의 42.4%에 해당하는 1,09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47.6%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영양 부족에 노출된 북한 인구 비율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 are seeing similar findings around the world. In total, 90% of the countries reported a decline in the coverage of nutrition services during the pandemic. And on average, 40% of the world's nutrition services were disrupted.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보다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는 소말리아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하이티 등 최빈국 3곳에 불과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취임한 폴 라카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잇따라 방문해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미한동맹 현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13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과 원희철 한국 합참의장을 만나 미한동맹 강화 방안과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 시행 방식과 규모 등을 논의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특히 원 합참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70여 년 전 피로 맺어진 미한동맹이 앞으로 더 위대하고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으며 원 의장은 동맹 정신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전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병력으로 투입돼 북한 등에 대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육군 제1군단이 호주, 일본 등 영내 동맹국과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지휘 통제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육군 제1군단이 주관하는 포리저 20일 훈련을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호주, 일본군과 함께 호주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국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유사시 아태 지역 지상군을 재배치하고 지휘 통제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육해공, 우주, 사이버에 걸친 모든 범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육군에서는 태평양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주일 미국 육군 제1특전단과 제82 공수사단 등 약 4천 명의 병력이 포린저 20일 훈련에 참가해 일본 육상 자위대와의 양자 공중작전과 실탄 사격 훈련, 이동 로켓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 현대화 작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를 채택하고 북한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위협이 일본의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3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강요회의에서 2021년 방위백서를 채택했으며 방위백서에는 북한에 대해 이미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노동과 스커드 ER 탄도미사일 수백 개를 보유하면서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는 또 한반도 정세와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일본과 한국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안보 과제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